비타민C 다들 감기 안 걸리려고 한 알씩 챙겨 드시죠? 그런데 이상하지 않으세요? 매일 먹는데도 여전히 피곤하고 잇몸은 붓고 얼굴빛은 점점 칙칙해지는 이유 말입니다. 제가 만난 분들 중에 이런 경우가 정말 많았어요. 비타민C를 하루도 안 빼먹었어요. 그렇게 자랑하시던 분이 계셨는데요. 그런데 혈관은 막혀 있고 상처는 좀처럼 낫지 않더군요. 비타민C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먹는 방법이 완전히 잘못돼 있었던 겁니다. 이게 무섭습니다. 좋은 걸 꾸준히 먹는데 몸에 머물지도 못하고 빠져나가 버리는 거예요. 그 결과는 뭘까요? 피로는 더 심해지고 잇몸에서 피가 나고 멍이 잘 들고 피부는 푸석해집니다. 그때 다들 이렇게 말하죠. 아니, 비타민C 먹어도 아무 효과가 없네요. 그건 비타민C의 문제가 아닙니다. 흡수율의 문제예요. 언제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 그 한 알이 몸속에서 일하는 시간이 3배 이상 달라진다는 거 알고 계셨나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비타민C는 다 소변으로 빠지잖아요. 그건 절반만 맞는 말입니다. 몸속에 오래 머물게 하는 법이 따로 있어요. 그걸 아는 순간 비타민C는 단순한 영양제가 아니라 몸을 복구시키는 수리공으로 바뀝니다. 오늘은 비타민C의 진짜 힘, 그리고 그 효과를 3배로 높이는 복용법을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요즘 비타민C 챙기는데도 변화가 없던 분들, 혹시 지금 언제, 어떻게 드시고 계신가요? 댓글로 알려주세요. 그리고 저는 영양대사와 항산화 작용을 연구해온 박사 김보경입니다. 얼마 전 한 68세 어르신이 제게 오셨습니다. 박사님, 비타민C를 10년째 먹는데 피고는 그대로예요.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알고 보니 아침 공복에 한 알만 드시고 끝이었죠. 그것도 물 한 모금 없이 그냥 삼키시는 거예요. 그분께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하루 한 번이 아니라 나눠서 드셔야 합니다. 그래서 아침, 점심, 저녁으로 500mg씩 나눠 드시게 했어요. 그리고 반드시 식사 후에 미지근한 물 한 컵과 함께 드시라고 당부했습니다. 딱 2주 만에 달라졌어요. 피로가 줄고 잇몸 붓기가 사라지고 피부가 맑아졌다고 하셨죠. 저한테 전화까지 하셔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박사님, 10년 동안 뭘 한 건지 모르겠어요. 이제야 제대로 먹는 것 같아요. 아침에 일어나는 게 이렇게 가벼울 수가 있나 싶어요. 사실 그분뿐만이 아닙니다. 제가 만난 분들 중 70% 이상이 비슷한 방법으로 드시고 계셨어요. 한 알로 끝내고 공복에 드시고 물도 제대로 안 드시고요. 그러니 효과가 없을 수밖에 없었던 거죠. 이게 바로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비타민C는 감기약이 아니라 세포 복구의 엔진입니다. 한 알로 끝내면 그 힘을 절반밖에 못 씁니다. 우리 몸은 매 순간 산화라는 불에 노출돼 있는데요. 비타민C는 그 불을 잡는 소방수거든요. 소방수가 한 명만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불은 계속 번지는데 한 사람만 일하니까 금방 지쳐버리는 거예요. 혹시 아직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눌러주세요. 이 채널은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을 응원합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 말씀드릴 내용은 여러분의 영양 관리 방식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중요한 지혜입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듣고 실천하셔야만 진정한 변화를 경험할 수 있어요. 끝까지 보지 않으시면 가장 중요한 실천법을 놓치게 됩니다. 마지막에 나올 단 하나의 습관이 모든 것을 바꿀 수 있거든요. 제 말을 믿고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습관을 바꾸는 실천만으로도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이죠. 그래서 이제는 우리 일상에서 비타민C의 효과를 떨어뜨리는 잘못된 습관들을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공복에 비타민C를 드세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물 한 컵과 영양제 한 알, 이렇게 시작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그런데 공복에 비타민C를 먹으면 위에 직접 닿아서 속쓰림이 생기거나 흡수가 불균형하게 일어납니다. 한국영양학회 자료를 보면요. 식후에 복용할 때 흡수 안정성이 2배 높다고 나와 있어요. 제가 만난 72세 이영수 님도 똑같은 문제를 겪으셨어요. 매일 아침 공복에 비타민C를 드셨는데 속쓰림이 심해서 고생하셨죠. 그래서 식후로 바꾸라고 말씀드렸더니 일주일 만에 속쓰림이 사라지고 피로감도 줄었다고 하시더라고요. 이분이 이렇게 말씀하시더군요. 박사님, 이렇게 간단한 걸 왜 아무도 안 알려줬을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식사 직후에 미지근한 물 한 컵과 함께 복용하세요. 특히 위가 약한 분들은 반드시 식후에 드셔야 합니다. 밥을 드신 후 10분에서 20분 사이가 가장 좋아요. 여러분은 지금 아침 공복에 드시나요? 아니면 식후에 드시나요? 두 번째로 많이 하시는 실수가 한 번에 몰아서 복용하는 거예요. 아침에 1000mg을 한꺼번에 드시는 분들 계시죠? 그런데 비타민C는 2시간에서 3시간만 지나면 혈중 농도가 급격히 떨어집니다. 미국 하버드 보건대학 연구를 보면 분할 복용했을 때 혈중 유지 시간이 3배나 연장된다고 해요. 69세 박영환님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이분은 하루 한 알만 드셨는데 면역력이 약해서 감기를 달고 사셨어요. 그래서 3번으로 나눠서 아침, 점심, 저녁에 500mg씩 드시게 했더니 2달 만에 면역력이 확 개선됐어요. 감기도 덜 걸리고요. 가장 놀라운 건 손톱이 튼튼해지고 머리카락도 덜 빠진다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아침, 점심, 저녁 500mg씩 나눠 드세요. 단, 하루 총량은 2000mg을 넘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합니다. 신장에 부담이 갈 수 있거든요. 혹시 한 번에 몰아드시는 분 계신가요? 세 번째 실수는 커피와 함께 복용하는 겁니다. 아침에 영양제 먹고 바로 커피 한 잔 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그런데 카페인은 비타민C 배출을 촉진해요. 일본 후생성 보고서를 보면 카페인 섭취 후 1시간 내에 비타민C 혈중 농도가 30%나 감소한다고 나와 있어요. 74세 김인자 님도 똑같은 습관을 갖고 계셨어요. 아침에 영양제 먹고 바로 커피를 마시셨는데 흡수율이 떨어져서 피로가 계속됐죠. 그래서 비타민C 복용 후 1시간 뒤에 커피를 드시라고 했더니 한 달 만에 아침 피로가 확 줄었다고 하시더라고요. 오후에도 졸음이 덜 오고 집중력이 좋아졌대요. 비타민C 복용 후 1시간 뒤에 커피 드세요. 홍차나 녹차도 마찬가지입니다. 급하시면 최소 30분은 띄우셔야 해요. 여러분은 아침에 커피 먼저 드시나요? 비타민 먼저 드시나요? 네 번째로 가공식품이나 탄산음료와 함께 드시는 분들이 계세요. 점심에 인스턴트 음식 드시고 바로 영양제 챙기시는 분들 있으시죠? 그런데 인공 첨가물은 산화 스트레스를 높여서 비타민C를 빠르게 소모시킵니다. 한국식품연구원 조사를 보면 나트륨이나 당분을 많이 섭취하면 비타민C 대사 속도가 1.8배나 증가한다고 해요. 67세 최명수 님도 이런 습관이 있으셨어요. 점심에 컵라면 먹고 바로 비타민C를 드셨는데 얼굴색이 칙칙하고 피로가 심했죠. 그래서 인스턴트 음식 먹기 전후 1시간에서 2시간은 비타민C를 피하라고 했더니 한 달 만에 얼굴색이 맑아지고 피부톤이 올라왔어요. 주변에서 무슨 비결이냐고 물어보더래요. 복용 전후 1시간에서 2시간은 인스턴트 음식, 탄산음료를 피하세요. 특히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더 주의하셔야 합니다. 가능하면 자연식품 위주로 드시는 게 좋아요. 혹시 영양제와 함께 탄산음료 드신 적 있으신가요? 다섯 번째는 물 없이 그냥 삼키는 거예요. 바쁘다고 물 없이 그냥 꿀꺽 삼키시는 분들 계시죠? 그런데 비타민C는 수용성 비타민이라서 물과 함께 먹어야 흡수가 제대로 돼요. 한국영양과학회 발표를 보면 물 섭취량이 부족하면 흡수율이 40%나 떨어진다고 나와 있어요. 70세 이정희 님도 물 없이 비타민을 드시다가 속쓰림을 겪으셨어요.
그래서 미지근한 물 한 컵과 함께 드시라고 했더니 바로 다음 날부터 속쓰림이 사라졌다고 하시더라고요. 소화도 더 잘 되고 변비도 개선됐대요. 반드시 미지근한 물 한 컵과 함께 복용하세요. 찬물보다는 상온이나 따뜻한 물이 훨씬 좋습니다. 물 온도도 중요해요. 너무 뜨거우면 비타민이 파괴될 수 있거든요. 혹시 그냥 삼키시는 분 계신가요? 여섯 번째는 흡연이나 음주 후에 복용을 무시하는 겁니다. 담배 한 개비를 피우면 비타민C가 25mg 소모되고 술 한 잔을 마시면 100mg이 소모돼요. 세계보건기구 자료를 보면 흡연하시는 분들은 일반 사람보다 2배 더 보충해야 한다고 나와 있어요. 66세 한정수님은 흡연자셨는데 똑같은 복용량으로 비타민C를 드셨어요. 그런데 피로가 가시지 않고 잇몸에서 계속 피가 났죠. 금연을 시작하신 후에 같은 복용량인데도 피로가 절반 이하로 줄어들었다고 하시더라고요. 얼굴 주름도 덜 생기고 혈색도 좋아졌어요. 흡연이나 음주를 하신 후에는 1000mg을 추가로 복용하세요. 단, 신장에 문제가 있으신 분들은 과다 복용을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담당 전문가와 상의하셔야 해요. 혹시 술이나 담배 하시면서 그대로 복용 중이신가요? 이제 이런 잘못된 습관들을 고치고 올바른 복용법을 실천할 차례입니다. 그래서 다음 내용에서는 비타민C 효과를 3배 높이는 실천 루틴을 단계별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아침은 비타민C의 첫 번째 황금 시간입니다. 우리 몸은 밤새 에너지를 쓰면서 산화 스트레스를 받았기 때문에 아침에 비타민C를 보충해주면 하루를 훨씬 가볍게 시작할 수 있어요. 그런데 공복이 아니라 식후에 드셔야 한다는 거 꼭 기억하세요. 아침 식사 후에 비타민C 500mg을 드시고요. 귤 한 개를 함께 드세요. 그리고 미지근한 물 한 컵을 천천히 마시면 됩니다. 이렇게만 하셔도 오전 내내 몸이 가볍고 피로가 덜해요. 특히 아침에 일어나기 힘드신 분들한테 정말 효과가 좋습니다. 아침에 물 한 컵과 비타민C 시작해 보실래요? 점심은 세포 에너지를 재충전하는 시간입니다. 오전 내내 일하고 스트레스 받고 움직이면서 비타민C가 많이 소모됐을 거예요. 그래서 점심 식사 후에도 다시 보충해줘야 해요. 그런데 여기서 주의할 점은 식사 직후에 커피를 마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점심 식사 후에 비타민C 500mg을 드시고요. 철분제를 함께 드시면 더 좋아요. 비타민C는 철분 흡수를 도와주거든요. 특히 빈혈이 있으신 분들은 점심 비타민C와 철분을 함께 드시면 효과가 배가 됩니다. 오후 피로가 확 줄어드실 거예요. 점심 피로, 혹시 비타민C 타이밍 때문일까요? 저녁은 몸이 회복하는 시간입니다. 밤에 우리 몸은 손상된 세포를 복구하고 노폐물을 배출하고 면역 체계를 강화하는 작업을 해요. 그래서 저녁에 비타민C를 보충해주면 이 회복 작업이 훨씬 잘 일어납니다. 저녁 식사 후에 비타민C 500mg을 드시고요. 가능하면 콜라겐 보충제를 함께 드세요. 비타민C는 콜라겐 합성을 도와주기 때문에 두 가지를 함께 먹으면 피부 탄력과 관절 건강에 훨씬 좋아요. 위가 약한 분들은 리포조말 형태의 비타민C를 선택하시면 속쓰림 없이 편하게 드실 수 있습니다. 잠자기 전에 드시면 다음날 아침 피부가 정말 달라져요. 잠들기 전 복용, 시도해 보신 적 있나요? 네 번째로 비타민C는 과일이나 채소와 함께 먹을 때 몸에 오래 머뭅니다. 영양제만 달랑 먹는 것보다 천연 비타민C가 풍부한 음식을 함께 드시면 흡수율도 높아지고 체내 유지 시간도 길어져요. 그런데 과당 섭취는 주의하셔야 해요. 딸기, 키위, 파프리카를 식단에 추가해 보세요. 딸기 5알이면 비타민C 100mg이 들어있고요. 키위 1개면 80mg, 파프리카 반 개면 120mg이 들어있어요. 이렇게 자연식품으로 보충하면 몸이 훨씬 잘 받아들입니다. 브로콜리나 양배추도 좋아요. 오늘 식사에 색깔 있는 과일 넣으셨나요?
5번째로 물은 비타민C의 운반선입니다. 비타민C가 아무리 좋아도 물이 부족하면 흡수가 제대로 안 돼요. 물은 영양소를 세포까지 운반하고 노폐물을 배출하는 역할을 하거든요. 하루에 1.5리터 이상 물을 드세요. 식사 후마다 한 컵씩 꾸준히 마시면 돼요. 한꺼번에 많이 마시는 것보다 조금씩 자주 마시는 게 훨씬 좋습니다. 물 섭취량이 부족하면 비타민C가 소변으로 빠르게 배출되니까 물을 충분히 드시는 게 정말 중요해요. 아침에 일어나서 한 컵, 식사 후마다 한 컵씩만 드셔도 충분합니다. 오늘 물 얼마나 드셨나요? 6번째로 스트레스를 받을 때는 비타민C를 추가로 보충하세요. 우리 몸은 스트레스를 받으면 부신에서 코르티솔이라는 호르몬을 분비하는데요. 이 과정에서 비타민C가 엄청나게 소모됩니다. 그래서 스트레스가 심한 날에는 평소보다 더 많이 드셔야 해요. 스트레스가 심한 날에는 1000mg을 추가로 드세요. 특히 시험 기간, 가족 행사, 병원 방문 같은 스트레스 상황에서는 비타민C가 빠르게 소모되니까 미리 보충해 두시면 좋습니다. 7번째로 비타민C는 다른 항산화 영양소와 함께 먹을 때 시너지가 생깁니다. 비타민이 셀레늄, 아연 같은 영양소들과 함께 먹으면 서로 도와가면서 항산화 효과가 배가 돼요. 종합 비타민을 함께 드시거나 비타민E가 풍부한 견과류를 간식으로 드세요. 호두 3알, 아몬드 5알이면 충분합니다. 이렇게 다양한 항산화 영양소를 골고루 드시면 세포 손상을 막고 노화를 늦출 수 있어요. 8번째로 운동 전후에도 비타민C를 챙기세요. 운동하면 활성산소가 많이 생기는데요. 비타민C가 이 활성산소를 중화시켜줍니다. 그래서 운동 전에 비타민C를 드시면 근육 손상을 줄이고 운동 후에 드시면 회복을 빠르게 해요. 운동 30분 전에 500mg, 운동 후 1시간 내에 500mg을 드세요. 특히 격한 운동을 하시는 분들이나 등산을 자주 하시는 분들은 꼭 챙기시는 게 좋습니다. 근육통도 덜하고 다음날 몸이 훨씬 가벼워요. 이제 오늘 내용을 정리하면서 마무리해 볼게요. 이 8가지만 지키셔도 비타민C 효과가 완전히 달라질 겁니다. 오늘 이야기 기억나시죠? 비타민C는 감기약이 아니라 몸을 복구시키는 수리공입니다. 우리 몸의 세포 하나하나를 고치고 혈관을 깨끗하게 하고 피부를 탄력 있게 만드는 아주 중요한 영양소예요. 잘못된 복용법은 좋은 약을 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공복에 한 번에 먹고 커피와 함께 먹고 물도 제대로 안 드시고 이렇게 하면 아무리 비싼 영양제를 먹어도 소용이 없어요. 그 좋은 비타민C가 몸에 머물지도 못하고 그냥 빠져나가 버리거든요. 심지어 몸에 부담만 주고 효과는 전혀 못 보는 경우도 많아요. 잘못 관리하면 피부는 칙칙해지고 잇몸이 붓고 피로가 쌓입니다. 상처가 잘 낫지 않고 멍이 쉽게 들고 면역력이 약해져서 감기를 달고 살게 돼요. 그리고 혈관이 약해져서 나중에는 더 큰 문제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제가 30년간 연구하면서 본 수많은 사례들이 이걸 증명합니다. 하지만 제대로 관리하면 어떻게 될까요? 혈관이 깨끗해지고 상처가 빨리 아물고 아침 피로가 줄어듭니다. 피부톤이 맑아지고 잇몸 출혈이 사라지고 면역력이 강해져서 감기도 덜 걸려요. 그리고 무엇보다 하루하루가 가벼워집니다. 몸이 가벼우면 마음도 가벼워지고 삶의 질이 완전히 달라지죠. 오늘부터 꼭 한 가지만 실천해 보세요. 비타민C 식후에 나눠서 3번. 아침 식사 후 500mg, 점심 식사 후 500mg, 저녁 식사 후 500mg. 이 한 가지 습관만으로도 여러분의 몸이 달라질 겁니다. 정말 간단하지만 효과는 놀라울 거예요. 그리고 물을 충분히 드세요. 하루 1.5리터 이상, 식사 후마다 한 컵씩. 비타민C가 몸속에서 제대로 일하려면 물이 꼭 필요하거든요. 물은 비타민C를 세포까지 운반하고 노폐물을 배출하는 역할을 합니다.
물만 충분히 드셔도 효과가 2배는 달라져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커피나 술, 담배를 하시는 분들은 시간 간격을 두세요. 비타민C 먹고 최소 1시간 후에 커피 드시고요. 흡연이나 음주를 하신 날에는 평소보다 더 많이 보충하세요. 이 작은 차이가 큰 변화를 만들어냅니다. 습관을 조금만 바꾸면 몸이 알아서 달라집니다. 제가 30년간 연구하면서 깨달은 건 이겁니다. 비타민C는 마법의 약이 아니에요. 하지만 제대로 먹으면 마법처럼 몸이 달라집니다. 혈관이 깨끗해지고 피부가 맑아지고 피로가 줄고 면역력이 강해져요. 이 모든 게 단지 먹는 방법을 바꾸는 것만으로 가능합니다. 어렵지 않죠? 오늘부터 바로 시작하실 수 있어요. 여러분의 루틴은 어떤가요? 지금까지 어떻게 드셨고, 오늘 이야기를 듣고 어떤 부분을 바꿔보고 싶으신가요?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으면 저도 더 많은 걸 배우게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